주식 투자하실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 주로 쓰십니까? 이 주식 거래는 속도와 정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지털 서비스 품질이 좋은 앱을 선호하기 마련이죠. 그래서인지 이 증권사들이 요즘 이를 위한 디지털 조직 개편과 인재 채용에 한껏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증권업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은 안인성 NH투자증권 디지털 솔루션 부문장을 디지털 부문 대표로 영입했습니다. 안 대표는 모바일 증권 나무를 월 사용자 230만 명까지 끌어올리면서 단숨에 키움 다음으로 이용자 수 2위 자리까지 만든 장본인입니다. 안 대표는 미래에셋증권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래에셋은 안 대표를 영입하면서 기존 디지털 금융이던 조직명에서 금융을 뗀 전 사업부의 디지털화를 꾀하고 당초 상무였던 자리를 전무로 승격시켰습니다. 실제 미래에셋증권은 자본금이나 직원 수 등 규모 면에서 업계 1위지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이용자 면에서는 다른 증권사에 뒤져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최근 최현만 대표는 이와 관련해 디지털 금융사업부를 별도의 사업부처럼 분리시켜 부족함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 영입과 더불어 미래에셋은 올해 디지털 관련 인력도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6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뒤질세라 MTS 이용자 압도적인 1위 키움증권도 하반기 2030을 겨냥한 차세대 MTS 개발을 예고했습니다. 2위인 NH투자증권 역시 31조 원 규모의 계좌 잔액을 바탕으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B증권은 자체 제작하는 증권 콘텐츠 구독과 유명 PB들의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디지털 사업 조직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실을 별도로 꾸미고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시키는 등 투자를 늘렸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주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또 회사 측에서도 저희가 이제 결제라든가 어떤 그 회사 내의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간소하게 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게끔 빠른 실천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반영하고 모니터링하고 또는 이거를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클럽을 갖다가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고요.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 같은 대형사들의 경우에는 디지털 컨텐츠를 결합한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이나 미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이미 고객 수를 확보하고 있어서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지 기자의 내용을 들어보면 주로 이 지점을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디지털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나머지 다른 증권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모바일 증권사로 시작한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이미 압도적으로 좀 많은 고객 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로 확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해외 주식 거래 앱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서 해외 리서치 자료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키움증권은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이용자 수 확보가 더 필요한 곳들은 필요한 곳들이나 이제 막 좀 서비스를 시작한 곳들은 젊은 층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오민지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오프라인 영업점 없이 디지털화를 표명하고 출범한 토스증권. 주린이와 젊은 고객을 타깃으로 출사표를 던진 토스증권은 계좌 개설 시 주식 한 주 선물 받기 이벤트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계좌만 개설해도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 26개 주식 종목 중 한 주를 랜덤으로 받는 이벤트로 1차 이벤트 당시 17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SNS에는 선물 받은 주식을 인증하는 게시물도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고객층의 뜨거운 반응에 토스증권은 지난 19일부터 주식 선물 받기 이벤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토스증권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클릭 몇 번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편리한 플랫폼 구현을 이벤트 성공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토스가 이제 1,800만 고객들이 사용하는 큰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큰 허들 없이 고객들이 쉽게 이제 계좌 개설 이벤트, 주식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고 지금도 계좌 개설이 빠른 속도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NFC 카드와 전용 앱을 이용해 팝업 스토어에서 오프라인으로 국내외 주식에 1억 원을 모의 투자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45일 동안 진행된 이번 이벤트에는 2만 7천 명이 넘는 이용객이 몰리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참여 고객의 대부분은 2030 젊은 세대.
10대 이용객은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 참여하게 됐습니다. MZ세대가 투자 체험형 이벤트에 관심을 보이자 증권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소수점 해외 주식 투자에 기프티콘 기술을 접목해 커피 한 잔 가격인 4,100원만큼 해당 브랜드 주식을 선물하는 등 이목을 끄는 상품을 내놨습니다. NH투자증권 역시 일회성으로 진행했던 모의투자 팝업 스토어를 온라인 서비스하거나 영업점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20, 30대들은 일단 본인들이 시각적으로 좀 어떤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본인들이 경험하는 걸 믿는 세대이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어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저희 회사라든지 서비스의 만족도가 좀 올라가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증권가의 디지털 기술 개발이 소비자 친화적인 투자 체험 이벤트로 이어져 2030 세대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래 주요 고객이 될 MZ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증권가의 디지털 역량 강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네, 주식을 기프티콘처럼 선물을 한다고 한다면 이 젊은 세대를 유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디지털화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MTS 같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같은 브로커리지의 경우에는 디지털화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IB들의 사례를 좀 보면은 브로커리지와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대체 투자나 사모펀드까지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PB센터에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모펀드, 대체 펀드 투자도 디지털화가 된다고 한다면 금융 소비자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좀 소비자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상품들을 소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금리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고객들이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라는 고객들의 경우에는 특히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위험 성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이 고액 자산가들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좀 선택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ESG 투자가 열풍인데 이 고객마다 다른 ESG 성향을 분석해서 적합한 투자 기업들을 좀 소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대체 투자자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실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 금융회사를 넘어서 IT 회사로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글로벌 IB들은 이미 수년 전에 더 이상 금융회사가 아니라 이제 IT 회사로 변신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브로커리지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 그다음에 트레이딩, 그리고 리서치 기능 강화 이런 전사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을 하고 대규모로 IT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아직 그런 브로커리지 중심으로만 디지털화가 추진이 되고 있고 또 IT 전문 인력 비중도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 IB 영업 중에서 이제 딜을 소싱하고 또 분석하고 실사를 하고 또 고객들한테 그 상품을 중개를 해주고 자산 관리해주는 기능, 사모 영역의 많은 부분들도 네, 우리나라는 뭐 자산 관리나 IB, 리서치 쪽에서 디지털화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국내 증권사들도 아마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각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디지털화가 더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이 증권사들 가운데 미래에셋은 이 IT 회사로의 도약을 가장 많이 시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업계 최초로 지급 결제나 해외 송금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또 마이데이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IB 투자나 연금 등 돈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른 IT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신한금투 같은 주요 증권사들은 내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애쓰고 있는데요. 반복적인 업무들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나 고객과의 대화 내용을 좀 텍스트화해서 이거를 데이터화한다든지 또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족한 부분들은 네이버나 또 카카오 같은 IT 회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좀 보완해 나가는 전략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들의 디지털 서비스가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